리크 기술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많이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 왜 이연식 장비인데 이쪽에서 테스트한 결과치하고 이쪽에 테스트한 결과치 왜 틀리냐, 이런 것들, 온도 문제 이런 것들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들어보시는 리크는 모든 것에는 리크가 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크는 더 작거나 더 크거나의 문제일 뿐 모든 것에는 리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크 테스트하는 목적이 노리크를 찾는 거야.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 세미나를 들으시면은 그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리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의 리크 발생을 원치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노리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난 절대 세면 안 돼.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리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는 매체를 방사능이라고 보면은 철도 투과하는 거죠, 방사능이. 그럼 그것도 리크가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는 리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크란 무엇인가? 흐름으로 귀결되는 어떤 물질의 방출. 결국 저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담거나 차단하는 목적의 벽이나 함체 등에서 작은 구멍이나 균열을 통하여 나가는 것.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새는 거죠, 이렇게. 뚝뚝뚝 물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리크라고 하는 거하고 리크량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리크는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아실 거고, 리크량은 특정 시간 동안의 특정 흐름에 대한 침투나 해방되는 물질의 질량이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내가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커를 가지고 1분 동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1분 동안 물의 흐름을 받아보니까 1g이 됐다. 아니면 1cc가 됐다. 그러면은 분당 1cc의 리크가 생겼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왜 리크 테스트를 하는가? 아까 아주 1차원적으로 노리크를 찾기 위해서 이러면은 굉장히 좀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품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리크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가는 종이컵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설계를 처음 할 거예요. 그럼 이 종이컵이 사용되는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종이컵에다가 중요한 물질을 담아서 10년 동안 어디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10년 동안 세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잠시 몇 분 동안에 한 방울 정도만 안 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를 쓴다거나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이 이 제품은 10년 이후에는 버려진다. 아니면 냉각수를 담는 통인데 냉각수가 10년 동안에 10% 정도만 날아가고 90% 남아있으면 상관없다. 이러면 그런 식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양을 좀 정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스크랩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크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왜 스크랩 또는 폐기물을 줄이냐? 당연한 겁니다. 어떤 조립 라인이 쭉 있는데 마지막 조립 라인에서만 리크 테스트를 해서 리크가 발견되면 이걸 다 버리거나, 그죠? 다시 분해해서 공정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 리크 테스트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스크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되는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납품 받으시는 쪽에서 리크를 하고 와야지, 조립하다가 발견되면은 빠지면 그거 다 어쨌든 시간과 돈, 어떤 그 폐기물이 이제 쌓이게 되는. 그래서 사전에 리크 테스트를 정확하게 사전에 하는 것이 이런 스크랩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신뢰성, 왜 법적 채무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그 에미션 규제를 했죠. 그러면은 퓨미죠.
그 주유소 가시면 맡으시는 그런 냄새, 그게 실제로 뭐 계속 주유소에서 그걸 맡으면 10년 뒤에 뭐 암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결과치가 옛날에 나왔어요. 그 에미션 제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그건데, 그런 것들 어기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리크 테스트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법적 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족도는 당연한 거고. 환경보호는 왜 또 들어가냐? 이것도 예전에 오존층이 막 파괴가 됐죠. 왜? 프레온 가스, 저희가 냉매 가스로 이제 프레온 가스를 쓸 때. 그래서 뭐 국제 협약에서 우리 1년 동안에 뭐 3g 이상의 프레온 가스를 방출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게 리크 사양으로 정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냉공조기. 결과적으로는 그게 냉매 가스를 바꿔버렸죠, 지금은. 뭐 그런 이유들,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요거를 다 꼼꼼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노리크를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힘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리크의 원인, 리크를 찾으면 용접 불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용접 결함, 제대로 뭐 부품을 바꿔 달았다거나, 부품을 누락했다거나, 가스켓이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뭐 그 조도가 좀 마무리가 잘 안 됐다거나, 가공 결함이 됐다거나. 그래서 리크를 찾으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조립, 이런 것들을. 대신 여기서 반드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리크 테스트를 한다 해서 모든 가공 결함을 찾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리크 테스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모든 가공 결함을 다 찾을 수 있냐? 스크래치가 났지만 저도 내가 거기에 가스켓이 들어가고 그게 실링을 해서 실제로 리크 안 생길 수도 있죠. 스크래치 났지만 리크가 안 생기면은 리크 테스트에서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이 어떤 내가 그런 뭐 조도에 대한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면 리크 테스트로 100% 이게 해결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조금 그 리크 테스트의 그 이론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실 수 있어요. 리크의 경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게 그냥 요거는 참조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구멍이 길이보다 10배 이상 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저희가 얇은 벽, 유랑 경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뭐 thin wall, 뭐 flow fas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놀 같은 거, 특히 뭐 오리피스 형태의 어떤 리크,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대부분의 어떤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경로를 실제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는 구멍을 보지만 사실은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크 양을 조절하는 건 제일 작은, 여기서 제일 작은 목 스레드가 되겠죠. 이쪽 부분. 그래서 요 자체만 또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 뭐 채널 리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 뭐 크라이슬러인가 그 일로탱크에 대한 리크 사양을 이제 결정을 할 때 3mm 두께의 벽면에 뭐 100마이크론 홀,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채널 리크라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리크 마스터라든지 리크 표준, 리크를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리피스 형태인데, 물론 이렇게 막 된 건 아니지만 채널 리크는 실제로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길이, 어떤 길이당 홀, 이렇게 어떤 기준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리크 경로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의 요즘 뭐 들어보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서. 그래서 이것도 연관 리크량. 리크량은 왜 연관이 붙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이 지금 12 새고 있는데 이거를 공기로 바꿨을 때 뭐 100이 샌다. 그럼 이게 연관 리크량이죠. 똑같은 구멍에 똑같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 홀에 물이 흘렀을 때 하고 공기가 흘렀을 때 나오는 양은 틀립니다. 틀린데 이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리크 사양을 정할 때 내가 실제로 어떤 뭐 물이 아니면 오일이 당기는 거예요. 연료라든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냉각수 말씀드렸지만은 10년에 10%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제일 위에서는 사양이 이제 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 그럼 물로 테스트를 해야 되냐? 10년 동안 테스트할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물로 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거의 이제 공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기도 공기를 하니까 공기를 하는데 사양이 이제 뭐 공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떤 지금 그 자동차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리크레이트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누군가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사실은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가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어떤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지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리크를 정할 때 최초에 아까처럼 물이면 물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기로 테스트를 해도 되느냐.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내가 만약에 납품한다 그러면은 납품처에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왜 공기로 당신들은 테스트를 하냐. 연관 리크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이렇게 변환해서 당신들이 물이 10이 새면 안 돼라고 했는데 변환시켜 보니까 공기는 100이 새니까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90으로 놓고 리크 테스트를 해가지고 양품이면은 납품을 하겠다. 자,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관 리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변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어떤 인자들이 온도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 뭐 요건 얼마인데 요건 얼마다. 이거는 크게는 점도죠, 점도. 점도라고 하는 게 비스코시티라 그러고 사전적인 의미는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비스코시티가 크면은 흐름을 많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스코시티를 1로 보고 공기는 더 작은 겁니다. 비스코시티가. 점도가. 그래서 점도가 더 작으면 잘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상온일 때 틀리고, 엔진이 구동돼가지고 온도가 80도 올라갔다. 그때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 인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표면 장력, 유체마다 뭐 표면 장력 이런 게 틀리죠. 뭐 크기 당연한 거고요. 뭐 아까 길이, 이런 것들, 경례 특성,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면 장력은, 아까 물은 5가 새는데, 공기는 50이 샌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러면, 공기가 5가 새면은 물이 얼마큼, 뭐 0.5가 셀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작게 새게 되면은 어떤 홀이 있는데 그 홀을 뚫고 나가야지 이제 새는 거잖아요. 아까 정의로 뭐 차단체 벽면을 통과하는 양이기 때문에 리크라고 하는 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구멍이 있지만 물은 이 구멍이 발생시키는 표면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안 나가는 게 이제 생기죠. 작게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종이컵에 아주 작은 구멍을 딱 뚫어놓고 물을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안 셉니다, 이게. 근데 물을 자꾸 부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셀 수도 있죠. 그래서, 공기를 아주 작게, 에어리크가 아주 작아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물이 안 새는 그런 공기의 리크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서. 그래서, 물론 앞에 제가 이제 리크 테스트가 그 노리크를 찾는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물에 대한 노리크를 공기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레이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분량 기준이 분당 5cc인데요. 분당 5cc, 1분에 5cc니까 100분이면은 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을 따라가는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이미 미국이나 딴 쪽에서 그런 걸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연료 필터에 대해 가지고 리크레이트가 5cc면은 나는 5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굳이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면은,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거의 공기로 다 테스트를 합니다. 뒤에서 미는 압력뿐만이 아니고 얘가 튀어나가는 데가 진공이냐 아니면 대기 중이냐 아니면 물속에서냐, 이것도 리크량을 다 방해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어떤 물을 공기에 대한 연관 리크량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안 좋은 뭐 배드 뉴스라고 했는데 예. 한마디로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거는 내가 수식이 있다 해서 이거 하면 정확하게 수식을 해보니까 물이 뭐 오면은 얘는 50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런 인자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어떤 흐름은 이런 난기류 속으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피스라고 하는 것들은 흐름이 잘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아까 리크 패스 하실 때 그 오리피스 형태의 구멍은 흐름이 잘 발생을 잘 하는데 막 이렇게 구불구불한 경로는 흐름이 막 뒤섞이겠죠. 그런 것들 자체도 실제로 계산치하고 내가 나오는 양이 틀려지게 하는 환경에 매우 의존한다는 건데 좋은 거는 일단은 공기는 뭐 아까 점도 낮기 때문에 더 많이 흐른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그래서 공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보다 경험적으로 공기는 물보다 85배 정도 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1 흐르면은 공기가 85 정도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도만 보시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액체죠. 물이 얼마 새는데 기체가 얼마 셀 거냐라고 하시면 여기 실험실적으로 압력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P 압력 넣으시면 되고 점도는 그냥 물성표니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해서의 입구단과 출구단의 압력을 측정하시면 되죠. 델타 P를 압력 강화도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물에 대해서 압력 강화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이렇게 따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대입해 보면 이렇게 쭉 해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크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 단위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이나 5, 100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크는 보시면 리크를 얘기할 때 리크량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물질의 볼륨, 최적, 부피, 압력 손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크 단위를 저희가 결정할 때 이런 단위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 압력 쪽에 대해서 이런 단위들이 쓰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미국 쪽 자료를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 1바라든지 파스칼, 킬로파스칼, 파스칼 많이 쓰이죠. 이거는 이제 북미 쪽 가시면은 PSI 단위를 많이 쓰고요. 물론 바나 이런 것들 킬로파스칼이 국제 단위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런 단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압, 바는 기압 1기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ATM하고도 비슷하고 1기압은 100킬로파스칼 그렇죠. 1기압은 14.5 PSI 그렇습니다. 키로도 씁니다. 키로는 이건 거의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이런 부피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냥 통상적으로 크게 리크 테스트 방식이 에어 리크, 헬륨 리크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하시는. 정확하게는 에어 플로우 테크놀로지, 뭐 트레이서 가스, 추적 가스 기술. 그래서 에어 리크 쪽에서는 CCM을 많이 씁니다. SCC per min, 분당 CC. 헬륨에서는 초당 CC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막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에어 리크를 하시다가 좀 더 리크 레이트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 헬륨을 고려해 봐야 돼.
헬륨을 검토해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5승, CCS 막 붙거든요. 근데 거기에 헬륨 S가 붙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승, 헬륨에서 마이너스 2승 CCS는 우리가 에어 쪽에서 CCM을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승이 0.6cc 정도 돼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스펙 보실 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다 CCS 통해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에어리크는 CCM을 쓰고 헬륨 들어가면은 CCS를 씁니다. 그리고 S가 왜 붙지? 네, 표준 대기압, 그냥 표준 온도란 뜻이고요. 대기압이 틀려지면 양도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실에서 표준 대기압, 표준 온도에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성적서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꼭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 오리피스를 내가 받아서 물 속에 넣어서 진짜로 1분의 1cc 나오는지 볼까? 근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물속 압도 틀리고 대기압도 틀리고 다 틀려지. 흐린 날 틀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오리피스가 뭐 구멍이라고 생각할 때 동일 구멍과 압력은 맞췄는데 왜 나오는 양이 틀리냐? 그런 것 때문에 틀려지죠. 대신 S를 붙이면 이거는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단위가 되는 거죠. 스펙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펙에는 이제 S를 쓰는데 뭐 이론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큰 의미는 없죠. 계측기에 다 S가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씁니다. 리크의 사양을 리크 사양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압이 얼마일 때 얼마 이상 세면 안 돼. 그래서 12ccm 골뱅이 S이란 뜻이죠. 그래서 25 psi의 압력에서 12cc. 요게 아주 간단하죠. 요게 리크 사양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는 많이 이제 우리나라 도면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공기를 사용해서 압이 얼마일 때 얼마 cc 이상 세면 안 될 것, 안 됨. 뭐 이렇게 이제 명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크에 관련돼서 아까 이제 압력이 아까 나왔죠. 그래서 압력 25 psi에서 12cc 세는 저희가 리크 표준, 리크 스탠다드. 항상 이건 25 psi지만 넣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12가 나오는 그런 리크 스탠다드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얘기지만은 압을 올리면은 리크량이 더 커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까 제가 물컵 얘기했을 때처럼 살짝 구멍 뚫어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안 새는데 물 쭉 따라가지고 물 많이 따면은 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은 똑같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을 높이면 리크량도 올라간다.